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조문과 판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스피드를 높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조. 자, 상사 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자, 1조와 관련된 자, 기출 지문들입니다. 자,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틀렸죠.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에 의하면 민법에 의한다. 틀렸죠. 자, 1번. 상관습법은 상법과 민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니죠. 상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상관습법, 그 다음에 민법이기 때문에 틀렸죠. 자, 상법은 지문에 있는 내용이죠. 민법 규정을 보충 변경하는 규정이고, 자, 민법상 대리는 반드시 대리용 의견을 표시하는 현명주의를 택하지만 상법상 대리는 비현명주의를 택하고 있고, 중요한 지문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하지만 상사채권은 5년이다라는 거 맞죠? 자, 상법과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사 적용 순서는 상사자치법, 즉 정관도 법원입니다. 상법의 법원입니다. 다음에 상사특별법, 다음에 상법, 특별법 먼저 적용되고 상법, 상관습법, 다음에 민법인데 민법이 자치법, 그 다음에 특별법, 민법 관습법 조리순이다. 맞죠? 자, 이 1조 내용은 한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상관습법이 대표적인 예로서 백지엄 유연성에 대해서 판례가 있지만 이미 성문화가 되었고, 상관습법으로서 운송물의 보증도 그리고 국제무역 관련된 상업 신용장에 대한 관습, 그리고 주급 납입 영수증에 대한 주식 양도에 대한 관습 등이 있다. 맞죠? 자, 판례. 자, 보통 거래 약관, 독일어로 알개비라고 하죠. 자, 거래 당사자의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자, 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맞죠? 자, 합의하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약관의 법연성을 인정한다. 틀렸죠? 여기까지는 맞지만 약관의 법연성은 부인한다. 따라서 틀렸죠. 자, 일반적으로 당사자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킨 자,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왜? 약관은 보통 거래 약관은 다수 당사자의 관계에서 신속한 거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약관에 있는 내용과 달리 약정했습니다. 다르게. 그렇다면 그 약관의 구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배제된다. 따라 틀렸죠? 맞죠? 자, 1조와 관련된 이런 지문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OX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공법인의 상형이. 자, 공법인의 상형에 대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한해서 상법을 적용한다. 공법인의 상형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우선하여 상법을 적용. 틀렸어요. 없을 때 상법을 적용한다. 자, 3조. 일방적 상형이 당사자 중 1인 행위가 상형이 돼 전원입니다. 전원에 대해서 상법을 적용한다. 당사자 중 1인 행위가 상형일 때 그 1인에 대해서만 아니죠. 전원이죠. 틀렸죠. 다음에 자, 25년도 기출입니다. 기출이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자, 1인 당사자 중 1인 행위가 상형일 때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됩니다. 일방이 수인일 때는 그 1인에게만 상형이 되더라도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자, 조문과 기출 지문, 그 교재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알고리즘 상법,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로 OX 판단을 계속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조, 5조, 6, 9조 상인에 관련돼서는 당연 상인 자기 명의로 자, 그 다음에 상형이 다음에 의제 상인이라는 것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상인적 방법, 다음에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임이다라는 거죠. 자, 소상인은 1천만 원 미만이고 지상상상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25년도 기출입니다. 자,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인하는 잘 의미하는데 자기 명의라는 것은 권리의무의 기초 주체로 되는 것이고 실질에 따라 판단, 따라서 예외적으로 자, 인허가 명의와 국세청에 신고한 명의와 실제사의 주체가 다를 때는 뭡니까? 실제죠. 전자인 명의자 아니죠. 후자를 상인으로 본다. 틀렸죠.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개인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입니까? 아닙니까? 상인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돈을 차용했을 때 상용에 해당된다. 틀렸죠. 새마을금고 나왔습니다. 새마을금고 비영리 법인. 자,
다 읽어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 반복해서 결론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행위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맞죠? 맞죠? 자, 영업의 목적인 상인을 개시하기 전에 영업 준비 행위 하는 경우 자인인 같은 경우는 그 준비 행위를 했을 때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맞죠? 자, 행정관칙 인해가 명의. 계속 반복적인 지문으로 나옵니다. 명의와 실제가 다를 때 명의자가 상인이 틀렸죠. 자, 상행위 개시하기 전에 개업 준비, 영업 준비 행위 할 때, 자, 실현할 때, 준비 행위를 할 때를 상인 자격 취득한다. 맞죠? 개주가, 자, 낙찰계 운영에서, 상인적 방법에서 아니라면, 상인할지라도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으로 개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상인에 해당하는 데 없다. 맞죠? 자, 전법 기타 유사한 설비 상인적 방법,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맞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5조죠. 자, 의사나 의료기관은 제가 말씀드렸죠. 공익적인 행위. 그렇다면 상사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사 채권에 해당할 수 없다. 맞죠? 세무사 마찬가지로 세무사도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직무에 대한 채권은 상사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몇 년입니까? 시효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세무사. 자, 전문 직업인용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맞죠?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틀렸죠. 법무사도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6조, 7조, 8조 규정. 한번 밑줄 그은 내용으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허락을 받아서 유튜브 등 영업을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고 미성년자가 허락을 얻어서 무책사, 무한책임사는 된 때는 그 사원 행위는 능력자로 보고 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을 위해서 영업할 때는 그 법정 대리인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개업 준비 행위 반드시 자, 일반적 대외적 표시할 필요는 없고 이때는 중요한 것이 뭐 객관적 인식할 수 있으면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 맞죠? 자, 기출문제. 상방에 대해서 쌍방적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 그 다음에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도 모두 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맞죠? 자, 5조 47조에 따라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했을 때는 그 상행위를 보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거 추정되죠. 맞죠? 상인의 행위는 추정되고 그러면 회사가 영업을 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인다. 맞죠?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할 준비 행위의 일환으로서 자, 매수했습니다. 매수했고 그 매수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기업 준비 행위에 해당되고 착수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맞죠? 자, 마찬가지로 학원 설립 과정에서 영업 준비 자금으로 차용하고 학원을 설립했죠. 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한 학원업은 상인적 방법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의제 상인에 해당되며 그렇다면 의제 상인이기 때문에 보조적 차용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서 64조에 정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맞죠? 5년에 적용된다. 새마을금고 나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 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맞죠? 하지만 새마을금고 회원인 상인인 회원 키워드 자금 대출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대출금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한이 틀렸습니다. 추정되고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다. 따라서 두 가지 지문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한광업진흥공사. 자, 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맞죠?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마찬가지죠. 토지주택공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을 토지주택공사가 기출문제죠. 한번 볼까요? 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는 상인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상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인으로 볼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인데 있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기출 예상 지문으로 제가 원문 그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원칙은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한국토지공사를 상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상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증가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기출 예상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지배인, 자, 상업 사용인에 대한 문제죠. 10조, 11조, 12조, 13조. 자, 조문은 보시고요. 자,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선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배인은 영업을 전제로 선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파산 중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고 재판상 소송 행위만을 위해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자, 25번. 자, 25년도 기출 문제죠. 자, 지배인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 여부는, 자, 주관직을 싸우는 관계없이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지배인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이는 객추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지배인의 영업주에 관한 대리권에 대한 제한 규정에 대해서 제3자가 알고 있었고, 자, 알고 있었다는 악이고 알지 못한 중과실이 있을 때 영업주는 사유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 맞죠? 대리권 제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악이 중과실일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악이 중과실이 있을 때 그러한 사유를 들어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자,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대한 제한 규정 위반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을 알고 있을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해 중대한 것이 있을 때 영업주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있고, 그 주장 입변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주가 부담한다. 맞죠? 자, 25년도 기출입니다. 자, 지배인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 그러면 대리권한 범위 내기 때문에 대리권 남용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했을 때, 이때는 그 지인을 알았거나 알랄 나와있죠. 알랄 107조 1항 단서. 그렇다면 지배인 행위에 대해서 영업주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맞죠? 자, 지배인의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해서 엄행을 했고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한 제3자의 범위는 직접 엄을 취득한 상대방이 하나다. 틀렸죠? 직접 엄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전전 엄을 취득한 자도 해당됩니다. 자, 25년 기출로 나온 겁니다. 제약회사의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의 영업에 관한 엄행위를 했고 개인적인 목적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했다면 그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틀렸죠. 자, 개인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영업에 관한 행위이기 때문에 영업주에게 미치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107조 1항 단서 유추 중에서 영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25년도 기출입니다. 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활동을 보호하는 대리인이지만, 자, 대외적 영업 거래에 대해서 정형적, 획일적, 포괄적 대리인을 갖고 있고,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의 제한 규정에 위배한 지배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이 아니라면 고발한다. 맞죠? 지배인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해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러한 사유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표현 지배인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 처리한다면 표현 지배인이 될 수 없다. 맞죠? 영업주가 표현 지배인에게 지배인을 믿을 만한 명칭을 허락했습니다. 명칭을 사용을 하겠다면 영업주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하지만 제3자가 중과실이 있을 때는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자, 공동 지배인은 등기가 되겠죠.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때는 능동 대리는 공동, 하지만 수동 대리는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되죠. 효력이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효력이 있습니다. 수동 대리는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수인의 지배인 선임됐습니다. 그러면 수배인 지배인 각자 독립해서 원칙적으로는 대리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회사의 대표권 없는 집행사원, 다음에 집행자, 이사는 지배인의 견임이 가능하죠. 하지만 대표기관은 지배인이 될 수가 없고,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임할 수가 없다. 없다로 가야 되겠죠. 없다. 틀렸죠. 자, 지배인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 행위를 할지라도 본인이나
의사에 반해서 본인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다 대리권 남용이죠. 그렇다면 RR 107조라는 단서 자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자 14조 표현 지배인 자 표현 지배인 중요합니다. 자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을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인 것을 본다. 일단 본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단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재판상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지배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현 지배인이 적용되는 부분은 재판상 X, 재판 외 그리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재판상 행위에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자, 1번.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가진 자는 영업에 관해 재판상 재판에 관하여 본점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을 본다. 틀렸죠? 재판상 아닙니다. 재판상 따라서 첫 번째 지문은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혼동이 되는 지문이 나오면 잘 보셔야 됩니다. 표현 지배인 나오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재판상 행위 X, 상대방 악의 X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서 지문을 푸셔야 됩니다. 이것을 본다. 차장 같은 경우는 표현 지배인 될 수가 없다. 차장. 자, 선의의 재산에 대항할 수, 자, 명칭을 허락한 경우에는 선의의 재산에 대항할 수 없지만 중과 실이 있는 경우는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자, 표현 지배인 성립하려면 자, 본점 지배 실체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표현 지배인이 될 수가 없다 맞죠? 자, 표현 지배인에 대한 규정 직접 상대방에 한해서 적용되죠. 따라서 민법 126 규정을 어음의 배생을 적용 또는 추징하는 데 있어서 제3자는 이 제3자 표현 지배인에서 제3자는 양도받은 피배수인만 가리키고 자, 이 피배수인으로부터 음을 취득한 자는 제외된다. 맞죠? 자, 요 지문과 위에서 봤던 우리 25년도 기출된 이 지문을 반드시 구별해서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자, 상부이사 이사 같은 경우는 겸임할 수가 있다가 정답이죠. 그 다음에 특정한 종류, 특정한 사항 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의 사용인은 재판상 재판에 재판상 아닙니다. 재판상 아니고 재판외는 맞습니다. 틀렸죠. 자, 표현 지배인에 관한 14조 규칙이 아닙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은 특정한 영업, 특정한 사용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표현 대리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왜냐면은 민법과 그 민법 표현 대리와 사용자 책임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상업 사용의 권한 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 상인 행위를 대행할 때 특별한 수건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업 사용의 이유만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맞죠. 특별한 수건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원칙은 특별한 수건이 필요 없지만 자, 본인에게 뭔가 채무 부담 행위가 있다면 특별한 수건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다면 대리권인 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맞습니다. 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도 영업적 본인의 이익에 반해서 자기 돈 재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했다면 영업적 본인 행위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죠. 없음이 원칙이 아니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틀렸죠. 자, 현장 소장 마찬가지죠. 부분적 포괄 대리권이 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하지만 채무 보정이나 채무 인수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특별한 수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는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고 볼 것은 아니므로 틀렸고 볼 것이고 이 경우에는 취소 해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특별한 수건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자,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전사 개발 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물 총괄하는 상업 사용의 지위에 대해서는 채무 부담 발생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지급 보증행위 같은 경우는 특별 수건이 필요하겠죠. 그럼 상업 사용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가 정답이겠습니다.